그대로 존재할 거예요. 느낌이 오죠? 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 요 녀석의 좌표를 알파 콤마 알파라고 놓고 요 큰 원의 중심의 좌표를 베타 콤마 베타라고 놓도록 하자. 그러면 X축, Y축의 접함으로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요 길이는 뭐랑 같아? 알파랑 같겠지. 선생님 그랬잖아. 중심의 X좌표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다 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은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베타가 될 거예요. 자, 볼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랑 똑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랑 똑같은 상황이죠. 여기서 막바로 답이 나옵니다. 답은 두 분의 합 10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3,3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두 분의 합이 그냥 답이 되더라. 라는 유형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4번. 4번은 쉬운데 차이가 하나 있지. 어디에서 있어? 몇 사분면에 있는 원이다? 2사분면에 있는 원이다. 왜? 앞에 있는 점이 2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자, 2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의 중심을 2사분면에 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A, A. 반지름 절대값 R은 A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식 세웁니다. 불러 시작.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그런데 얘가 놀랍게도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2 콤마 1을 지난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라는 요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라고 나와서 요거 풀어봤더니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나오네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얘는 A-5, A-1은 0. 즉 A는 1 혹은 A는 5야 라는 요런 녀석이 나왔어요. 자, 되겠습니까? 요때 중심과 중심을 얘기해보자. 중심은 뭐가 되겠어? 예, 이게 중요해요. 마이너스 1,1이라는 거. 왜? X당초 중심이 2사분면에 놓여 있었으니까. 또 다른 중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5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 사이의 거리 차이는 4. 4의 제곱 16. 1과 5 사이의 거리 차이는 4. 4의 제곱 16. 그래서 얘 뭐가 됩니까? 루트 32가 돼서 답은 4 루트 2가 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가 이해가 안 가요, 하연이야? 저거 왜 절대값 R은 A예요? 우리 계속 이거 했지. X축, Y축에 접한다. 반지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중심의 X좌표와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A를 지금 양수 취급하고 있지. 원래는 절대값 A가 되겠지. 근데 그냥 A가 양수니까 A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안 돼. 맞는데. 맞죠? 네.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현정량이 앞에 개념을 못 들어서 뭔 소리요? 이랬던 거고요. 이제 뒤쪽 넘어가기 앞서서 네, 9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거여서 요거는 또 쉬워요. 그런데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 좀 수정하고 갈게요. 어느 부분이 오타냐면 여기 직선 아니고 원의 방정식이에요. 여기도 직선이 아니고 원의 방정식이에요. 두 번째 거. 자, 요거 두 개만 고쳐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구하려는 건 뭐냐면요. 예,
와, 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교점이 이렇게 생기겠지. 요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을까? 하나밖에 없을까?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을까? 하나밖에 없을까? 두 교점을 지난다. 여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원 두 개 있지? 그럼 여기 교점 있지? 요 교점을 지나는 원은 많을까? 하나일까? 맞죠. 많지. 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직선은 조건 두 개가 되면 하나로 확정이 돼요. 원은 조건 몇 개가 필요하다?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조건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무수히 많아요. 많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요 점을 지나는 원은 이런 원도 있겠지만 얘 자체도 요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잖아. 얘 자체도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원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두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표현해 볼 거예요. 근데 요것과 유사한 개념을 배웠던 기억 나지 않아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았어. 얘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얘는 직선 플러스 m, 직선은 0이다 라는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라고 가르쳤죠. 즉 뭐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m에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이다 라는 식을 세우면 이것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얘하고 개념 되게 유사한 느낌 들죠? 구조가 똑같아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드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구조를 만드냐? 1 플러스 m, 원은 0이다 라는 이런 구조의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1 플러스 m, 원은 0이다 라는 이런 구조의 식을 만들면 되겠다요. 자, 그래서 이게 원을 표현해. 원을 표현할 때는 표준형을 써야 될까? 일반형을 써야 될까? 일반형을 쓰셔야 돼요. 얘도 일반형을 썼죠? 자, 일반형의 식 한번 불러보자.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게 첫 번째 원이에요. 자, 더하기 m 붙이시고요. 요번에 뭐라고 써?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식 세우기를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적혀놓은 식 여기에다 한 번 더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겠죠. 한 번 더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적어놓으세요. 위에 적은 요식을 요 밑에 개념 안에 한 번 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원인 거 아실 테고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지? 예.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렇게 읽을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1 플러스 m1은 0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읽을 겁니다. 두 원만 읽고 암기하고 갈게요. 시작!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1 플러스 m1은 0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m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에요. 두 번 읽기 힘들다. 한 번만 읽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필기가 됐죠? 하나만 더 갖고 갈게요. 이제 요 비교까지 필기가 됐거든? 이 비교 밑에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요 여백에 필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럴 때는 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m 직선은 0이다라는 이런 구조로 띄어요. 그래서 모두 다 구조적으로 똑같이.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우선 1,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적어 놓고요. 직선은 이제 이 abc랑 달라져야 되니까 스몰 a, 스몰 b, 스몰 b 씁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식 세우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아놓고 보니까 모두 다 사실은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에요. 기억하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우고 이제 아래 있는 개념 들어가도록 하자. 자, 이제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 세상에 오직 몇 개밖에 없다? 이렇게 한 개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직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선을 현이라고 부르지. 이 원의 현인 동시에 요 큰 원의 현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을요, 다른 말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와, 선생님 이 식 좀 눈에 익어요. 1 더하기, 요게 보통 m이 들어가고 요게 1이 나오고는 0이었는데 그런데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1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이 있고 x, y랑 없어야 되지. 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은 어때? x제곱 y제곱 이런 거 있으면 직선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구조로 생겨야 돼. 2차가 없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직선을 만들려면 요 2차가 사라져야 되겠지. 2차를 없애려면 요 m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지만 2차를 없앨 수 있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요 요거 한번 읽어보자. 시작!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지고 xy에 관한 1차식이 되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직선이 바로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그냥 두 원의 방정식을요 빼서 만들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현의 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얘는 설명을 되게 잘 들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현의 길이 되게 쉽게 구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답지를 보잖아? 답지를 보면 현의 길이 문제 되게 거창하게 풀어놨어. 엄청 길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풀어놨단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훨씬 빠르고 강력하니까 이 방법대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현의 길이와 관련된 문제, 즉 문제에서 현의 길이가 몇인데? 라고 주거나 혹은 야, 현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이렇게 현의 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수학적인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뭔 짓을 하시냐면요. 직각삼각형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직각삼각형 하면은 떠오르는 아주 강력한 개념 있지. 누구? 피타고라스 정리로 문제를 푸시면 끝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게 끝이에요. 즉,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현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부터 그려놓고 그림부터 그려놓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식으로 푸시면 안 되고 그림을 그려놓으시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현의 길이 문제가 나왔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 위에 뭐를 만들래? 직각삼각형을 만들래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리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한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려는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직각삼각형은 어때? 이쪽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네들은 서로 합동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뭐가 보여?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 점! 이런 거 뭐라고 불러? 직선이라고 부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무조건 구해야 돼요. 즉 현의 길이 문제는 사실은 점집거 문제거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출제자가 나에게 반지름을 주면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출제자가 나한테 야 현의 길이가 몇이야? 라고 주면 이 문제는 뭘 요구한다? 반지름을 구하시오 라고 요구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밑에다 우리 부연 설명 조금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점집거 D는 무조건 구하고 점집거 D는 무조건 구하고 반지름이 주어지면 현의 길이를 묻고 현의 길이가 주어지면 반지름을 묻는다. 반지름이 주어지면 현의 길이를 묻고 현의 길이가 주어지면 반지름을 묻는다. 반지름이 주어지면 현의 길이를 묻고 현의 길이가 주어지면 반지름을 묻는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 문제에서 나한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지. 자, 첫 번째 유형이에요. 야, 현의 길이 구해봐 라는 문제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나는 제일 먼저 뭘부터 구한다? 점집거 D부터 구하셔야 돼요. 얘는 무조건 구하셔야 돼요. 자, 점집거 D 구하는 공식 한번 얘기해 볼까? 시작!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얘를 무조건 써먹어야 돼요. 자,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은 바로 원의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x1, y1이 된다는 얘기고 이 공통연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 맞아? 이렇게 d는 무조건 구해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나한테 현의 길이를 묻고 있다는 것은 출제자가 나에게 뭐를 주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 반지름 r을 주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이. 그러면 나 이 r과 d를 가지고 요 현의 절반을 구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현의 절반이지. 현의 2분의 1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시작! 루트 r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맞나요? 예, 요렇게 구할 수 있다요. 그러면 이제 3단계에서 내가 구해놓은 이 현이라는 길이는 뭐가 되겠어? 시작! 2 루트 r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만약에 출제자가 나에게 야 반지름을 구해봐 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 반지름을 구해봐 라는 것은 나에게 현의 길이를 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현의 길이 전체를 알면 그 절반인 나 여기 뭐 A, B 뭐라고 할까? K라고 할까? K가 구할 수 있지. 현의 절반이니까. 맞습니까? 자, 요 경우에도 무조건 1단계에서는 뭐부터 구한다? 점집거 D부터 구하셔야 돼요. 공식 불러볼까? 시작!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써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나는 막바로 반지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반지름 구해봅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시작! 루트 D의 제곱 예, K제곱 플러스 D의 제곱 하시면 반지름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점집거 무조건 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결하면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 아래쪽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장량은 앞에 x축에 접한다 이런 개념을 안 배워서 중심의 개념을 안 배워서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우선 다른 학생들에게 풀 시간은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량이 안 한 페이지가 이 페이지. 뺏길 수 있을 때 좀 뺏겨 놓으세요. 6, 7페이지예요. 뺏기면서 좀 생각하시면서 뺏기세요.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한데 중심 반지름을 꼬아서 내. 출제자. 그걸 배운 거예요. 우리 5분만 쉬고 할게요. 네.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풀어보란 얘기야? 네.